세계의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새 여름 휴가 기간이죠. 네. 그래서 요즘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스웨덴에서는 이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웨덴에 사는 이 여성은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첫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유럽 북부 지역을 돌아보며 휴가를 즐길 계획인데요. 비행기를 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이 가족이 기차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Even I, who was climate aware 10 years ago, didn't think about flying in the way that I think now. I didn't know that the effect of flying was so big.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타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플라이트 쉐임 운동입니다. 이 플라이트 쉐임 조금 생소한 말인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어 단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행기와 부끄러움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네. 우리말로 풀어보면 비행기를 타는 게 부끄럽다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플라이트 쉐임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1등 공신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올해 16살인 이 소녀는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등교 거부 시위를 벌여서 유명해졌는데요. 네. 툰베리는 실제로 4년 전부터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We are doing more than we can. It is the people in power, the politicians, the business leaders, and the media who are not doing enough. And they are the ones who should feel responsibility. 왜 스웨덴이냐? 이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항공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16살 소녀가 제안한 운동이 이렇게 커진 건데 그러면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타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네,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네. 이 비행기는 285g이지만 기차를 보시면요 14g에 불과합니다. 그러네요. 최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직접 실험을 실제로 해봤는데요. 네. 베를린에서 스톡홀름을 거쳐서 예테보리까지 기차와 배, 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2kg이었고요. 비행기를 탔다면 197kg이었으니까 2배 넘게 줄인 셈입니다. 네. 이 탄소 배출량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라이트 쉐임 운동에 이 스웨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네, 소셜미디어에는 이 비행기 대신 자신이 기차를 탔다는 여행자들의 인증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스웨덴의 유명 인사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철도 이용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하면 1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도 1분기 기준 이용객이 8% 증가했습니다. But we also see that during this coming summer, more and more people will stay and go domestic traveling by train instead of flying abroad. 반면에 비행기 이용은 줄었습니다. 스웨덴 항공 10곳은 이용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4월까지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동으로 인해서 여행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당사자잖아요. 항공업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사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운동이 더 확산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일부 항공사의 경우 노후 기종을 교체하고 효율이 높은 연료 사용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네. So rather than stop flying, I think that we should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into lower emissions in order to be able to continue to offer that kind of services. 물론 이번 캠페인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상업용 항공기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에서 봤을 때 2.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What we do here it doesn't matter. We are all
0.01% of the whole world. 물론 방금 들은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이 캠페인은 어쨌든 착한 소비를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캠페인 자체로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의 각국 정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스웨덴 정부는 2022년까지 야간 열차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항공 환경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최대 24,000원, 프랑스 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덜란드도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할 경우 한 사람당 9,0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벨기에와 영국도 항공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항공업계는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